안녕하세요. 작은별 심리상담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택의 순간,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선택장애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 되었죠.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중요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실수했을 때의 좌절감과 자괴감이 너무 커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또 실패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 자, 이런 분들에게 또 보통 해주는 말이 또 있죠. 나의 선택들이 쌓여서 내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결과 예측이 잘 안 되고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면 나의 직감을 믿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해라.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자, 이런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잘 풀리고 계신가요? 자, 선택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택은 좋은 경험이니까 선택을 그냥 해봐라. 주변 시선 신경 쓰는 사람한테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직감,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이건 거의 로또 그냥 하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말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좋을 법한 이야기일 뿐, 사실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기 어려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상담 전문가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좀 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사연을 쭉 적어 놨으니까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사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사연에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이렇죠. 진로를 결정하는데 너무 힘들다. 외모도 평균 이하에 성격도 상당히 내성적이고 회피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로 결정에 문제가 많다. 농사일은 정말 하기 싫다. 현재 전산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실기에서 막혔다. 자, 이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분은 진로 결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격,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집안에서 이제 농사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정말 진로 결정에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것 때문일까요? 자, 어떤 정신과 의사분께서는 이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민폐인 사람은 없다.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성격, 경제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없다.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온전한 자기로서의 존재를 타인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좀 더 수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귀엽게 생겼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죠. 이게 다 좋은 말씀이고 너무 좋기는 한데, 하지만 그러한 이유들에서 스스로 민폐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수용적으로 봐야지 하면서 내가 좀 귀엽군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막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외적인 기준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재밌게도 의사분이나 타인이 넌 괜찮아, 넌 존재 자체가 민폐인 사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일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 내담자가 하는 말에는 다 근거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근데 의사분이나 이런 분이 하는 말에는 그게 근거가 없죠. 그저 다 당위적인 말들일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저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말들일 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 남자는 스스로가 회피성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느 정신과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들었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아, 내가 이 성격하고 딱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회피성 성격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지속적인 부적절감을 느낀다. 그리고 비판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사회관계를 계속 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담자의 어떤 표현이나 이 상황들을 보면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하지만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라고 하는 말을 할 일 없으면 농사일이나 해라, 약간 이런 식의 비판으로 좀 받아들이고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부분이 좀 있죠. 뿐만 아니고 알바를 한다고 할 때 혼자 상황을 설정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특정 이슈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캐치하기를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면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타인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시선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자신은 별거 없고 별 가치가 없기에 타인이 말하는 넌 가치 있어,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담자의 진로 탐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자면 농사일이나 관심 분야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그냥 생각들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관심 업종이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자, 그 일을 갖는 것도 그리고 하는 것도 쉽고 만만하면서 남들에게 그 직업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과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전문성과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스스로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존재 자체가 민폐인 인간이니까요. 자, 그리고 농사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보시면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지고 당장 직업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농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나무만 보자니 미련이 남고 허무합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이 내담자한테 농사일은 남들에게 직업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일의 범주가 아닌 좀 약간 급이 낮고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다 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담자가 하는 말처럼 외모와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가 중요하니 아버지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하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자,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끼게끔 포장해서 얘기를 잘 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바로 이분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나한테 없는 것, 자신감 없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들, 거의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정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정리하자면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황,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분의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담자는 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들을 내담자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이 내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좀 더 편해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들추는 이런 작업들은 원래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작업 자체가 자신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이 무언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강하게 좀 믿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들추면서 좀 흔들리게 하는, 막 흔들리게 들춰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지지대를 잡았는데, 그 지지대도 이제 막 흔들리고 불안정한 지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야 그걸 놔 라고 하니까, 그러자니까 또 그것도 불안하고, 또 그걸 잡고 있자니까 또 이것도 잡은 대로 또 불안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내담자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상담을 어떻게 이어가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내담자 스스로도 막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연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이제 첫 번째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일단 찝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들,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자기의 마음이나 그런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적어도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알고 또 받아들이고 약간 좀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맞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명확한 문제가 설정이 돼야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상황과 그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관심 분야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자신의 적성에 맞게 굉장히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사일 같은 경우에도 내담자가 굉장히 어울리고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굉장히 적성에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 딸한테 진짜 못할 일을 맡길까요? 못할 일을 그냥 하라고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벼농사 같은 경우에도 기계 수확이 거의 대세니까 주를 이루고 있고, 사과나 복숭아 이런 거는 이제 노동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 고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버님께서 고용하고 계속 쓰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람을 새로 뽑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죠. 운전도 면허 따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 기계 관리도 배우면 되고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맡기면 되고요. 수리 같은 것도 굳이 내가 직접 고칠 필요는 없죠. 수리도 맡기면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 몇 가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고, 또 요즘 땅도 빌려줄 수 있어서 정 힘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농사를 짓고 남은 땅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줘서 그 사람이 쓰게 하고 그런 어떤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방법이야 굉장히 찾으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기 싫은 마음을 그냥 눈에 보이고 생각나는 그냥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서 이야기했을 뿐,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가꾸신 기존의 거래처, 그런 사람들, 이런 여러 인프라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내고 내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만 그냥 잘 수행하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뭔가 어렵게 배우고 결과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농작물이라는 거는 그냥 할 것만 하면은 땅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게 없죠. 심지어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외모가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않을 거고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 뭐 나라의 상황이나 뭐 날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피해를 입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분은 공무원도 굉장히 제격이에요. 안정적인 수입에 크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은 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뭐 정년까지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죠. 뭐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담자의 성향에 정말 딱 맞는 진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도 시키는 것만 그냥 적당히 그냥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직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농사일을 해라, 뭐 공무원을 해라 이러면 되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분의 답변처럼 관심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공무원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자아실현의 길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서 되게 좋아할까요? 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담자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면서 만년 공시생, 만년 취준생의 모습으로 지낼 명분을 쥐어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분은 사실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을 한다, 공무원을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 패턴을 이해한다면은 지금 내담자가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내담자가 만들어 놓은 정답,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말 구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사연 보면은 공무원을 하는 걸로 벌써 정답을 좀 정해놓은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년 공시생이 될 명분을 갖추기 위한 어떤 이런 사연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왜 자꾸 만년공시생이 뭐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어쩌고 하느냐. 이분은 진로가 정해져 있어도 자격증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고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분은 진로가 정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스스로가 진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면서도 그것을 잘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그런 내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인 거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확신, 뭐 그런 자신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조금 명확해지고 정해졌다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성취 경험이 그래서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해냈다라는 경험,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감을 좀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다짐, 뭐 누군가의 따뜻한 말, 뭐 위로,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다시 되돌아가는 도돌이표 아닙니까?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확신과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해내야 된다?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도돌이표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맞아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취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먼저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일상생활을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일상에서 그런 루틴이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굉장히 잘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맞춤의 루틴을 짜고 그것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이가 걸음마부터 떼서 시작하듯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루틴을 짜느냐? 그건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부터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유학서적 중에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중용편에 23번째 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영린에도 나와서 굉장히 좀 유명해진 구절인데요. 뭐였냐면
자,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까지 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내 삶을 바꾸고 싶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거창한 목적과 어떤 목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거창한 직업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 생활 등의 그런 작고 소소한 일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빨리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 빨리 결정해서 빨리 준비하고 빨리 이루면 행복해지고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은 다 사기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속도의 이슈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내담자분은 상담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도 듣고 해서 괜찮아졌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또 많이 찾아오고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긴 호흡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매주 보는 것보다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의 이렇게 텀을 두고서 한 1년 이상 상담을 좀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하려다가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한 면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영상이 왜 이렇게 뜸하냐고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저도 정성을 다해야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